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으아! 영차. 2장 남았다. 잘해야지. 이거 살려줘요. 이거 잘해야지. 영차. 베버. 이렇게 생겼어요. 베버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름 막스 베버. 우리 베버는 뒤에 가면 직업윤리에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베버예요. 그 베버가 이 베버예요. 자, 독일 사람입니다. 자, 베버, 그러니까 이거 웨버를 읽지 마세요. 이거 웨버를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일어는 이거 비라고 읽어요. 비라고 읽어요. 선생님 대학교 때 이거 웨버로 읽고서는 답안지 쓸 때 그냥 이거 안 쓰고 웨버는 하면서 이렇게 답안지 썼다가 삐 맞았어요. 웨버라는 사람 없다고. 교수님이 그럴 때 웨버 없대. 그래서 넌 안 줄 수는 없대. 내용은 잘 썼으니까. 잘 쓴 건 아니라 그런 대로 썼으니까. 근데 웨버가 아니라 베버래. 그래서 삐. 수업을 안 들었거든. 그리고 이제 시험 때 돼서 막 책 읽고 하니까. 자, 베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버는 이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구분하신 분이 베버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미리 가보자. 베버는 이제 맛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진짜 우리가 책임윤리로서 세게 들어갈 분은 누구니? 요나? 쓰지. 근데 이제 맛으로 맛이라기 표현보다 어쨌든 책임윤리라는 걸 최초로 그렇게 은어 쓰면 안 돼요. 어쨌든 책임윤리라는 걸 최초로 제시한 분이 베버니까 한번 살짝 보여주고 우리가 깊이 공부할 분은 누구다? 요나스다. 자, 어쨌든 베버 보도록 하십니다. 베버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거를 할 때 좀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걔가 뜻이 그런 뜻은 아니었으니까 결과가 좀 안 왔어도 그냥 화내지 말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커피를 가다가 흘렸습니다. 근데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잖아. 그럼 그냥 그 사람을 좀 책임져 그러지 않는 어떤 판단을 주로 내리지. 그런 윤리를 무슨 윤리라고 말한다? 심정윤리라고 말하는 거야. 자, 행위자의 순수한 심정에서 나온 행위의 결과가 나쁠지라도 그 책임은 행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또는 타인에게 있다고 말한다. 즉, 이 표현이죠. 심정만 순수하면은 그 사람은 책임을 진다, 짓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 즉, 뭐만 순수하다면 동기만 순수하다면. 즉, 동기를 기준으로 어떤 그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슨 윤리다? 심정윤리예요. 그런데 베버는 그것 이외에 그것만이 아니다. 동기보다 결과를 얘기한 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다. 동기가 아무리 좋았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시한 분이 누구다? 베버. 보자. 특히 그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가에게 그럼 이쪽은 누구에게? 주로 이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개인의 양심, 심정,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행위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결과보다는 자신의 어떤 심정을 강조한다면 정치인은 자신의 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늘 고려해야 돼요. 정치인은. 왜냐하면 정치인은 자신의 어떤 신조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조에 의해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뭔지 알겠죠? 이 결과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특히 정치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늘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 엄중한 뭐를 물어야 된다? 책임. 특히 누구 같은 경우? 정치인 같은 경우. 정치인 같은 경우는 버튼 한번 누른다든가 우린 물러설 수 없어.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다가는 오히려 자기는 살고 수백만 명의 생명이 죽을 수 있잖아. 우리 정치적인 과거사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요.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수없이 일어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 이게 무슨 윤리다? 책임 윤리. 이런 걸 좀 얘기하셨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 그림만 봐도 무섭죠. 이거 서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방에 훅 간 거지 뭐. 그럼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이제 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제시하신 분이 누구다? 요나스다. 이해하셨습니까? 요나스까지 하도록 하십니다. 가자 요나스. 다시 살아나네. 바나나 먹은 게. 자, 요나스는 일단 베이컨의 프로그램을 비롯해, 이 프로그램장 그냥 넘어가. 베이컨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컨을 비판했다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비판한 거야. 즉, 자연 정복이나 인간 중심을 비판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책임은 힘과 지식의 무슨 관계다? 함수 관계. 책임은 힘과 지식의 무슨 관계? 함수 관계. 이게 뭔 뜻이냐면은 힘과 지식이 높아지면은 모두 높아져야 된다? 책임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뭐냐면 조선시대로 생각해보자. 조선시대 우리들이 가졌던 힘, 우리가 자연에 끼칠 수 있는 힘, 그게 뭐니? 도끼를 들고요, 산에 가서요, 나무를 두세 그루 자르는 게 조선시대 가졌던 우리 모슴들의 그 힘이었지. 그쵸? 자연에 끼칠 수 있는 힘이. 오늘날 우리가 자연에 끼칠 수 있는 힘은 한 방에 자연을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의 힘은 어떻다? 막강해진 겁니다. 우리가 힘이 그렇게 막강해졌다면 거기에 뭐해서? 비례해서 그 함수 관계에 맞추어서 모두 함께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겠니? 책임도 높아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겐 엄청난 책임이 필요해졌다. 우와! 힘이 너무 막강해졌거든. 무슨 힘? 나도 힘들어. 이 힘. 자, 보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주체. 책임의 주체가 누굽니까? 현재 인간이야. 책임의 대상? 미래입니다. 자, 미래의 존재의 지속의 의무를 우린 지고 있어요. 우리 현재 인간은 멸종에 대비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래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이제 윤리적 고려의 범위를 놓아야 되는 거니? 미래지. 미래의 인간과 또 누구? 자연. 그래서 이 요나스는 자연도 무슨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내재적 가치. 요거 가지고 학생들이 가끔 이제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의문이 생겨. 내재적 가치? 자연의 내재적 가치? 그럼 요나스는 생태 중심주의자입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환경윤리에서 말한 거고, 그냥 자연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뭐 자연이 인간과 동등한 뭐 고려의 대상, 동등성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에 무슨 가치가 있다 정도만 살짝 얘기했다? 내재적 가치. 이걸 이제 환경윤리까지 넣어서 무슨 레오폴드니 아니면 심층생태랑 연결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살짝, 요나스는 그래도 살짝 인간 중심이야. 그래도 무슨 중심이다? 인간. 하지만 자연도 무슨 가치가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뭐 그 정도만 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 거지. 이유는 이런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무슨 윤리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거야, 이제. 기존의 윤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고, 우리는 여기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무슨 윤리가 필요해졌다? 새로운 윤리. 자, 그럼 왜 새로운 윤리인지 보겠습니다. 과거의 윤리는 과거지향적이야. 과거지향적이란 뭐냐? 인과적 책임이야. 이것은 걔가 무슨 일을 했고 그 결과가 발생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임이다? 인과적 책임이며 보상적 책임.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책임 위주로 윤리가 논의가 되었다면은 오늘날의 윤리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하잖아. 미래지향적 당위적 책임이야. 그리고 이제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책임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적 책임, 다른 말로 무슨 책임이라고도 말한다? 예견적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 사고가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먼저 우리가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책임에서 어디에 대한 책임까지 확대됐다? 자연에 대한 책임까지 확대됐다. 자, 그래서 그리고 요거 보자. 현재 인간이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절대적 책임이에요. 문장 장난치는데 이걸 왜 틀리냐고.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상호적 책임.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무슨 책임을 줘.
이해하십니까? 현재 인간이 미래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무슨 책임이라고? 일방적이며 절대적 책임이야. 그러면 상호적 책임 틀리고, 그럼 왜 인과적 책임에서 미래지향적, 당위적, 예방적 책임이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자, 특히 핵폐기물 생각하면 됩니다. 핵폐기물. 핵폐기물을 막 어디다 버렸어요. 그 결과가 언제 일어날지 우린 몰라요. 그게 100년 후인지 200년 후인지. 그때는 벌써 이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핵폐기물에 의해서 미래 세대가 고통을 받는다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그 누구도 질 사람이 없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방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방적 책임, 그 다음에 뭐니? 예견적 책임. 핵폐기물 생각하면 되겠죠? 요 그림 뭔지 아니? 이거 고질라. 고질라 그 영화 보면 그 고질라가 일본에서 이제 최초로 만들 때 그 스토리가 뭐냐면은 핵폐기물을 많이 버렸다가 거기 있는 도마뱀이 그 핵폐기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DNA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거대한 괴물이 됐다라는 스토리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예견해보자 그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 공포의 발견수. 자,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행위가 만들어낼 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을 전제로. 자, 과학기술이 뭔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은 이 정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알파고, 인공지능, 뭐 드론, 이런 것들 막 과학기술이 만들어지면, 와, 되게 좋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가면 위험해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게 까딱 잘못했다가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과학기술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바라보자. 그것이 혹시 인간에게 악영향 아니면 비관적인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지금의 과학기술은. 지금 유전자 조작 기술 엄청나죠. 하지만 그것을 늘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죠.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접근하자? 비관적으로 접근하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국 얘기하는 것도 아까 심정윤리에 대비되는 거로 결과에 대한 책임입니다. 뭐에 대한 책임이라고요? 결과에 대한 책임. 보자. 예견할 수 있는 거야.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배려와 무슨 책임? 예방적 책임. 그리고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결과에 예방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당위적 책임이라고 한다. 또한 얘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동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까지 뭐를 해야 된다?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점점점 확장시킨 분이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십니다.